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은 최근의 긴장 국면이 주민 결속과 대남 경고라는 원래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 외교 담당하는 이정은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결정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을 승인을 했다면 이건 최고 지도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아마 되돌이키기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모두 김 위원장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군사행동을 보류시킴으로써 사태 악화를 막았다는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또 취소한다, 명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계획대로 군사행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를 모두 살려놓은 셈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 6월에 남북 관계만 놓고 봤을 때 김여정 부부장은 일단 악역을 담당한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만큼은 지금 일단은 해결사 역할을 맡은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지금 어쨌든 역할을 나눈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이미지와는 달리 최근에는 대남 공격의 성봉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빠 대신 악역을 맡았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죠. 하지만 단순 악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여과 없이 전할 수 있는 백두혈통으로서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이번에 김 부부장의 담화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통일전선부, 인민군 총참모부에 지시를 하면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처럼 각 기관들이 즉시 이행하고 또 전국 각지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단순히 오빠를 보좌하는 여동생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함께하는 권력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 또 김 위원장으로서는 김 부부장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국면을 전환할 여지를 남겨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국면을 그 긴장 국면에서의 숨고르기 정도로 볼지 아니면 이것을 반전의 시작으로 할지도 궁금해지는데 이걸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면 우리 정부도 뭔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위기 상황이 보류가 됐으니까 더 악화되지 않게 상황 관리에 주력을 해야 될 거고요. 또 먼저 대북 전단 문제만큼은 또 대응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할 겁니다. 또 북한이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판문점 선언의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또 관계 개선의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2015년, 2017년 떠오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2017년에는 북한이 미국 영토인 괌 주변에 탄도미사일을 쏘고 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다가 김 위원장이 5일 만에 전격 보류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한 달도 안 돼서 수소탄 실험을 했었습니다.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으로 남북이 서로 포격을 하면서 위기 상황으로 굉장히 치닫다가 남북 고위급 회담이 극적으로 열리면서 북한이 유감을 표시하는 걸로 일단락됐습니다. 한마디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남북 관계라는 겁니다. 북한은 계속 남측의 대응에 따라서 향후 행동을 결정하겠다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방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극적인 반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팀 이정은 기자였습니다.